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 창립대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간을 내주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민안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신 최순자 총장님, 그리고 국민연합을 이끌고 계신 정상용 승인대표님, 김탁 공동대표님, 김보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하여 내외 기분께, 그리고 유정복 전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8월 진인 조은산 선생님의 시문 7조 주청상 소물이라는 청원을 많은 분들은 기억합니다. 여기에서 선생님은 세금 폭탄과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반만한 재정 운영, 좌고 우면하는 외교안보 등 현 정부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신화를 가려서 달라, 헌법 가치를 지켜달라, 갈등과 분열을 끝내달라고 해냈습니다. 이 나라의 상식과 신뢰와 노인은 상해됐고 헌법은 깨어졌다고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최근에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한 사람은 딸의 입지에서 아빠 찬스로, 또 한 사람은 군 휴가에서 엄마 찬스로서 많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현 집권 세력은 소득 주도 성장을 실행하면서 수많은 일자리를 날려먹고 소득도 빼앗아버렸죠. 결과적으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내부의 불평등은 다음 주에 쓸지 모르겠으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포함한 가구 간 소득 불평등은 확대되었습니다. 또 밥 먹듯이 편가르기를 하고 너희는 영영 가붕계, 즉 가재, 붕어, 개구리로 살아가는 메시지도 주었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는 작품의 상황에서 경상부족에 따라 재택 치료가 확대되고 각자 도생하라는 방역 시스템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한 번도 경험을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고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은 대단히 불공정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은 허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고 이 자리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다짐의 뜻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공정을 외치고들 못하겠습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위한 국민연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을 통하여 편가르게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국민의 창의성과 자발성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을, 그리고 상식이 통하고 법치가 통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누구나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자기 삶을 스스로 구축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스스로 발휘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보편타당한 지지일 것입니다. 한편 우리 인천 시민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 불편부당한 상황에 놓여 있기에 환경 정의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연합 인천본부는 인천 시민의 민의를 모아서 인천 시민에 의한
인천 지역사회를 위한 희망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를 빌어 발기인을 제시하여 개회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단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민연합 중앙본부의 정상용 상임대표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탁구 공동대표님. 그리고 최순자 전 인천대학교 총장님께서 인하대학교 죄송합니다. 그리고 유정복 전 인천시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빈 소개는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인근 상임위원께서 죄송합니다.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의 축하 동영상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참고가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영상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장하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해의 힘찬 물결이 동북아에 넘쳐들고 문학산 맑은 전기 하늘에 솟아오르는 이 땅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영역을 안고 민족의 명예와 자존을 지켜온 유서 깊은 그전 인천입니다. 오늘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사람과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는 국제 교류의 상징적 도시인 이곳 인천에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 본부가 창립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원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바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초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이적을 이루어 후발 개도국이나 체제 전환 국가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통계학적 기초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난 60년간 우리 대한민국은 북부가 3만 배, 교역량이 12,000배, 1인당 국민소득이 540배가 늘어나는 그러한 흥미로운 전설을 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상 국가로 볼 수
있습니까? 갈등과 분열과 불신과 불통, 반목과 이반이 평대한 상태에서 공정과 형평은 실종된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공정과 완칙이 일반화되어서 사회 전반을 휘감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한 곳도 상한 곳이 없을 정도로 반법치, 몰법치, 그리고 역법치가 만연한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몰상식의 기현상을 몰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반듯한 사회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법치의식의 고양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미래의 선진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소통, 통섭, 통합, 통일의 방향성과 융합, 복합, 연합, 화합의 방법론을 잘 버무려서 선도적 역할을 통해서 인천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에 더하여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존 공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 인천 본부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파괴된 법치 시스템을 재건축하라는 위대한 인천 시민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의 근대화, 세계화의 관문인 인천의 명예와 자존을 되찾고 자랑스러운 선진 민주 대한민국을 세우는 주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산 선생께서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그 종착역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반듯한 대한민국이기에 앞으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동고동락 같은 길 같은 소망의 대장정에 동행하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비정상 국가를 정상국가화하는 대역사에 우리 함께 가십시다. 공정과 상식 인천본부 회원 여러분께서 대동단결하여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구현되는 반듯한 대한민국의 재건축을 통해서 이 땅의 주인이 우리 국민임을 선언하는 귀한 다짐의 시간, 오늘 이 자리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최순자 전 인하대학교 총장님의 축사 말씀을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가 오늘 아침 5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공항을 나설 때는 영하의 날씨더니 지금 오늘의 우리의 이 행사를 축하해 주리라고 하듯이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인천본부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인천본부 창립위원들과 본 창립을 축하해 주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천본부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서 오신 정용상 국민연대 당인 대표님과 김탁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공정이란 영어의 justice는 정의 측면에서의 공정입니다. 또 형식이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가치입니다. 심판 공정이란 운동 경기에서 그 경기 규정에 의한 심판의 판정을 기대할 때 쓰이죠. 심판이 규정을 어기고 판정하면 불공정 판단이라고 합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한 줄로 서서 순서를 기다리던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 국회, 법원은 상권 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공정의 반대말은 불공정, 상식의 반대말은 비상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반면에 공정 및 상식은 선이고 불공정 및 비상식은 악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성장하고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선과 악의 구분보다는 보다 복잡하고 심오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사셨나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사는 세계에서 어느 국가, 어느 체제, 어느 조직에서도 항상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상식과 비상식 등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종교, 다양한 이해관계는 물론 선과 악이 서로 뒤엉키고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공정과 상식만 존재하는 이성적인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불공정과 비상식만 존재하는 사회도 없습니다.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불공정, 비상식, 그리고 불공평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재국가나 전제국가를 제외한 민주주의 국가 정부에서는 불공정, 비상식, 불평등 등을 줄이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들이 솔선수범으로 실천에 앞장서면서 기득권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과거 정부는 차지하고 현 정부가 출발했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해왔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 이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4년간이 지난 지금 몇 프로의 국민이 이와 같은 약속이 지켜졌다고 생각할까요? 특히 청년층들은 이 정부가 얼마나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 정부가 공정과 상식적 가치를 실천했다면 국민적 차원의 오늘 같은 이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대통령 자신은 물론 그의 측근과 더불어민주당은 실천은커녕 조금의 반성도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명제 아래 삼권분립의 원칙이 어겨졌으며 압도적으로 많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무기로 법률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통과시킨 것은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민주주의 정신의 위배입니다. 미래로 나가지 않고 과거의 공적과 과오 중에서 과에만 집착하며 징벌적인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값 폭등의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분증령으로 올해 50살인 제 조카는 아직 집에 없습니다. 조카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한숨 짓는 소리가 저한테도 들립니다.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실패한 정책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며 반성도 안 하는 이런 정부는 처음이라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 이수시대 왕들도 국민의
소리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서 왕이 몰래 궁궐 밖으로 나가기도 했죠. 왕정세만도 못한 현실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민이 먼저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실천을 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운동이죠. 그 실천 방안으로 저는 다음을 제안합니다. 즉, 내 중심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라면 이라는 가정하에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가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새 정부는 더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많은 노력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너무 부담되는 숙제를 드리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박찬현 전 중부해양경찰청장님의 대한민국 해양정책 공정과 상식을 묻다라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 인천본부의 창립을 준비하신 정상철 총괄 대표님과 김진환 공동대표님, 집행부 및 회원분들께 축하드리며 인천 본부의 발전이 인천 발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팬데믹 중에서도 내년 건강하시고 감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수 한 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서회도 보고 계획인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누구인지는 아직까지도 안 밝힌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는 지금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의 공동대표로 내정된 김진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말과 축사를 듣는 사이에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이 한 분이 방문해 주셔서 잠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들이 그 유종국 전 시장님이나 안상수 전 시장님의 인사말을 듣고 싶으나 저희가 법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잘 몰라서 혹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인사말을 청하지 못함을 두 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현익은 상임위원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인천본부가 창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국 본부에 비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그것은 늦게 창입되는 것이 힘이 제일 세다고 해서 제가 좀 늦게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5월 중앙본부를 창립으로 전국 조직화하고 있으며 인천 지역에 대하여 정용산 상임대표와 최병명 회장님, 저 이렇게 협의를 몇 달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인천 지역 인사들을 접촉해 지금 인사를 드린 인천대 김진환 교수님, 정상철 교수님, 민영기 박사, 유명 박사, 장종구 산업은행 지원장 등이 10월 31일, 11월 5일 등 수차례 사전 모임을 거쳐 금년 11월 17일 인천 구월동 소재
CN 중식당에서 발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발기된 그런 내용들은 인천본부 조직은 공동대표 5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대의원 성격의 정회원 100명을 선정하기로 하고 운영을 위한 협의기구는 대표를 포함한 20인의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회원은 10개 군구에서 50명, 각 분야 직능 대표를 50명으로 하여 군구 대표와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두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대표로 김진환 교수님, 정상철 교수님을 추대하고 상임위원은 권인근 사무처장, 사무국장에 유명 박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뜻을 같이 할 일반 회원 등은 1만 명을 목표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정기 포럼은 월 1,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후 공동대표와 각 분과위원장, 운영위원 등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면 포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여러 회원님께 요청합니다. 정관, 규칙은 전용 오픈 채팅방에 올려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임원진과 사무국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고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경과 보고를 하시면서 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추진에 동의하시면 박수를 한 번 더. 지금 제안된 사항이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그 류명 사무국장님께서 그 창립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 창립 선언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문화 강국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정착시키므로 한국인은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으며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화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뼈아뼈 속에서 땅과 바다를 읽은 농어민들, 밤낮 없이 산업 현장을 지킨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이루어낸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목전에 두고 또 다른 모습의 대한민국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할 나라, 동서 간의 화합이 필요한 나라, 세대 간의 이해가 요구되는 나라, 첨단 기술과 과학의 음성, 그리고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복지 강국을 실현시켜 나가야 하겠기에 다가올 20대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때보다 의미의 엄중함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는 집단 이기주의와 정파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시민의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은 지난 2010년 5월 21일 서울에서 창립된 후 20년 차례에 이르는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비민주적, 비법치적, 비상식적 국정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담론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항구도시, 국제도시, 산업화의 중심도시인 인천에서 공정과 상식의 바탕을 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인천 본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2일 공정과 상식 대표를 위한 국민연합 인천본부 대피 발견 일동. 감사합니다. 선언문이 있었고요. 곧 선언문 채택에 동의하시고 함께 회원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저희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이신 정상철 교수님께서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총괄 대표로 하게 됐습니다. 인천목표에서. 그래서 취임사와 함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예, 정상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정상철입니다. 요즘 이게 날씨가 차갑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갑자기 창궐하는 바람에 사실 오늘 좀 안 오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좀 예상대로 많이 오셨네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정용상 우리 상임대표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열심히 좀 마지막 인천 상임 작품으로 인천의 마지막 지금 본부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보영 우리 사무처장께서 열심히 15개 전국 지역을 갖다 돌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모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최순자 총장님은 아침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걸음에 바로 오늘 이 달려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두 분의 시장님, 우리 안상주 시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이 두 분에게 특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두 분은 10분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을 쪼개서 쓰시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인데 불구하시고 이렇게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선거 때가 되면 이게 뭔가 이상한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과거의 바이러스가 사스, 에볼라, 지카 이런 바이러스를 보면 저보다 천연 바이러스를 그러니까 3개월, 6개월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2년 또 계속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래가지고 4번째 나오더니 제가 오미크론 이상한 바이러스가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거 때만 등장하는 바이러스예요. 그전에는 이때까지 모든 바이러스가 전부 다 천연적으로 자연이 없어지고 사라지는데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이죠 계속 변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그런 의심이 많지만은 지금 이 정부 당국에서 지금 밝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시면은 곧 나올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 하에서 정권을 교체해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구국의 일념으로 이렇게 뭉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용상 상임대표님께서 전국 15개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초스피드 6개월 만에 15개 지역을 다 석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천 상륙작전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 인천본부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국민연합 포럼을 하게 됐는가 그런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반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걸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포럼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걸 소상히 밝혀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을 말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씀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9일 취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라는 것이다. 덕공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실제 그렇습니까? 요것도 보니까 2015년 4월 달에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 사생남은 그대로 표절을 했어요. 좋은 거 따라가지고. 근데 실천했으니까 하나도 불평등, 불공정 이런 사회를 지난 4년 만드는 바람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정경성 사님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되겠다. 이런 일념으로 저희가 국민연합 포럼을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미는 뭡니까? 제가 아까 팜플렛을 2페이지로 간략하게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하나하나 전부 다 비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인데 정말 유능한 전문가를 적재적소에 기용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무능한 자기들 식구끼리만 전부 다 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돌아가겠습니까? 지난 4년 반 동안에 공무원 숫자를 12만 명을 늘렸어요. 공무원님은 다 잘못했지만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 4년 반 동안에 인사청문회 국회에서 통과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탈락한 사람이 33명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임명을 했어요. 완전히 내 편만 다 깔아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국정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이게 최저임금 갑자기 34.8% 올려가지고 당연히 소득이 창출됩니까? 거의 2,000~3,000원 올려가지고 소득이 창출됩니까? 기업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기업을 살려가지고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 철저하게 내 편을 만들겠다는 그런 시점을 가지고 가장 저소득층 시간제 아르바이트 임금만 올리면 나 내 편이 될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 최저임금 인사 주 64시간 일하는 걸 54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내 편이 될 것이다. 되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인천공항이었어요.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으로 만들겠다. 지금까지 정규직 됐습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조직이 갈등, 반목, 야기했습니까? 이런 인사정책을 서는 바람에 지난 4년 반 동안 우리는 엄청난 불행한 그런 사건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치 파괴, 조국, 추미애, 박범계로 이어지는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법무 장관이 가장 법을 파괴하는 그런 힌트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뭡니까? 검찰 조직을 와해시키고 붕괴시키고 검찰이 할 일을 공수처가 하는 거죠. 실제 뭘 했습니까? 공수처가 단 한 건도 기소만 한 건밖에 없어.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출근한 일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것만 다 그냥 깔아놓고 말이죠. 그럼 뭐 되겠습니까? 외교, 안보, 국방 한거 제대로 돌아간 게 없습니다. 모든 이 사회를 갖다가 4년 철저하게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2017년 7월 5월 9일날 취임한 이래로 아까 얘기한 소득주도 성장 자기 편을 만들겠다는 철저한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했지만 실제로 참담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 50시간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을 해가지고 소득 성장을 추구하자 했습니까? 소득이 일어났습니까? 경제 성장을 했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탈원전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24개 중에서 12개를 갖다가 50%를 갖다가 가동을 중지시켰어요. 그 바람에 전기가 모자라서 태양광을 깔았어요. 지난 4년 반 동안에 70조를 태양광을 깔았어요. 그것도 전부 다 저질 중국산을 수입을 해가지고 태양광. 그러니까 자기가 LNG 가스를 수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NG 가스 수입 30조, 둘이 합치면 100조. 그러니까 한전이 지난 2016년까지도
1년에 4조 5천을 흑자라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1조 5천을 적자라는 회사로 망가졌어요. 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다가 중지시킵니까? 그래서 이러한 탈원전, 그 다음에 되자마자 적폐 생산, 2,000명을 갖다가 수선했습니다. 250명을 구속시켰어요. 그 중에서 20명이 또 자살을 하고. 적폐는 누가 적폐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19년 돌아가지고 이러한 인사정책이 실종되다 보니까 반기업 정책이 전부 다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미국의 애플컴퓨터는 말이죠. 1년에 500개의 기업을 M&A 하는데 한국의 삼성전자는 이주에만 맨날 불려다니고 어지간한 재판에 또 불려다니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나마 세계적인 초일회사 삼성전자를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그러한 반기업 정책을 쓰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민노총, 사사건건 민노총이 이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반기업 정책을 갖다가 펴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적자가 우리가 지난 5차 동안 재난지원금 한 60조를 보냈어요. 근데 60조가 뭐 득보는 게 있습니까?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경제 성장을 했습니까? 그야말로 뭐 외식비 정도 뭐 어느 사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60조를 뿌리다 보니까 이걸 전부 다 채무를 찍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재정 적자가 월 10조씩 증가해서 120조 재정이 뭐가 공간에 돈이 쌓여있어. 이재명 후보는 실제 경제 내용도 모르면서 말이죠. 국민들 갖다가 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 부채가 5천조 육박했어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엄청난 하이퍼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 아마 2, 3년 내에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제2 IMF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금년 11월 달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전부 다 놀랬어요. 강남에 20억짜리 아파트 서초구에 묵어놓은 사람들이 작년에 종부세 2천원을 들고 자기가 한 채는 자기가 본인 살고 한 채는 그냥 월 생활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250을 받았는데 작년에 2천만원 종부세가 금년에 6,900만원이 그게 금년에 종부세 내는 사람이 95만 명이었어요. 뭐 1.8%? 아니 1.8% 국민이 아닙니까? 95만 명이 작년에 얼마였느냐? 55만 명이 그랬어요. 1년에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금 폭탄을 때리니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인천본부의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상철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죠. 저희가 그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 기를 했더니 그 두 분 전임 시장님의 그 의례적인 인사말은 가능하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상수 전 인천시장님께서 나와서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간단하게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정과 상식 포럼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마침 우리 정상철 교수의 열정적인 그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더욱더 가슴이 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도 같이 보냈습니다만 연구 역강한 모습에 또한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경선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와는 원팀 정신으로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위치를 누르셨네요. 끊는 스위치를 누르셔서 하다가 마이크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예, 이어서
유정복 전 인천시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뭐 축하의 말씀 겸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맨날 이렇게 모이고 떠들고 얘기하고 뭐 하겠습니까? 결론은 그 희망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여기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반드시 내년도에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공정과 상식 다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할 것조차가 없어요.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되고 있는 핵심은 뭐냐? 국가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누구 겁니까? 국민 거지. 자기 거예요? 마음대로 원전 폐기하고 정책 마음대로 하고 인사 마음대로 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근데 문재인 정부는 끝났는데 뭐 문재인이 아닌데?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은 그 개인이 아니라 세력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세력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끝나지만은 그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세력을 교체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뭐 1분만 하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아주 핵심적인 사항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한다면 표현해라. 나라를 염려하고 지역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표현하고 노력하고 투쟁해서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호소드리는 것이고 저도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공정과 상식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